자, 즉 피부가 예민할 때 이 응급조치라고 해서 무엇을 더 바르지? 무엇을 바를까? 라고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, 자, 무엇을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무엇을 빼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. 자, 피부가 간질간질, 따끔거리고 또 좀 붉어지고 속건조함이 심해지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이 증상이 좀 약할 때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속 본래의 생활 습관으로 또 막 피부에 자극을 더 줘서 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응급으로 해줘야 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자,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막 살짝 따끔거리고 붉어지는 현상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. 이런 거 하나하나 언급을 해서 오늘 원인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,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피부에는 이렇게 표피랑 진피가 있고, 딱 이 표피에는 가장 바깥층에 이 피부장벽이라는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있습니다. 제가 이것을 지붕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,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붕에 막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할 막 미세먼지, 알레르기 원인들, 바이러스, 막 세균들까지 침입이 되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. 자,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피부과에 먼저 오시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, 피부과에 오기 전까지 본인 스스로가 막 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응급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것입니다. 자, 세안제는 결국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이 피지나 때 등의 기름을 물과 녹이기에서 닦여지게 하는 것입니다. 근데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, 즉 피부 장벽이 막 부서지기 직전에 반복적인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 장벽의 이 정상적인 지질층의 구조를 무너뜨리게 돼서 피부가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아침에 메이크업이나 선블럭 등이 발라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세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피지가 많아서 막 자는 동안 피지가 막 너무 많아 막 고민이라는 분들도 일단 이렇게 피부가 예민한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막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는 그냥 물세안만 한동안 해보세요. 자, 그럼 두 번째를 알아보면, 자, 피부가 예민하고 장벽이 손상받았을 때 제가 환자분들께 중단하라고 하는 첫 번째 화장품은 바로 스킨, 즉 토너입니다. 자, 물론 그것보다 더 자극을 주는 레티놀 제품들 같은 것들도 있지만, 가장 기초적인 기초 화장에서 빼야 하는 단계는 토너입니다. 자, 이 스킨, 이 토너의 역할은 첫 번째, 피부의 노폐물 제거, 두 번째, 피부를 약산성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이 스킨 토너를 바르게 되면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세 번째를 살펴보면, 토너를 사용할 때 화장솜을 쓰는 경우가 많죠. 우리 토너 같은 거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죠. 근데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이 물리적인 자극들도 피부를 더 예민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평소에 이 화장솜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, 피부 장벽 상태가 괜찮을 때는 상관없지만 장벽이 약해진 상태, 즉 피부가 막 예민한 상태에서는 일단 화장솜, 클렌징 티슈, 클렌징 패드, 이러한 것들은 다 중단해야 됩니다. 자, 이런 것들조차 중단해야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막 디바이스나 MTS 같은 것들 혹시 쓰는 분들은 당연히 중단해야겠죠. 자, 네 번째는 메이크업 제품, 즉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. 자, 메이크업 제품, 즉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피부색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언 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또한 자외선 차단 물질인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도 포함되어 있고, 또 방수가 돼야 하니까 왁스나 실리콘 오일과 같은 워터프루프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또한 메이크업 후에 불면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. 자, 이런 피부에 어느 정도 부착력이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런 메이크업 제품을 아침에 출근할 때 하고, 또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거나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, 계산해보면 보통 한 평균 12시간 정도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.
자, 실제로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절반 정도 이상의 시간 동안 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피부에 부착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예민해진 피부를 더 자극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또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또 이중 세안을 해야 합니다. 자, 제가 예전부터 메이크업 이후에는 클렌징 오일을 통한 이중 세안을 강조하는데 이 이중 세안이 피부에 좋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오일로 이루어진 메이크업 제품들을 이 기름으로 닦아내야 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지, 실제로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한다면 정상적인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즉 피부가 예민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는 첫 번째, 메이크업 성분들이 피부에 장시간 부착되어 생길 수 있는 피부염과 목막힘이 생길 수 있게 되고, 또 두 번째, 이중 세안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부 장벽의 손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메이크업을 중단하고 결국 며칠이 지나 보면 피부가 굉장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즉 응급조치 4가지죠. 첫 번째는 아침에 물 세안하는 거, 자, 두 번째는 스킨이나 토너 중단하는 거, 자, 세 번째는 화장솜 쓰지 않는 거, 자, 네 번째는 메이크업, 즉 이중 세안을 중단하는 거. 이 4가지는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. 자,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게 피부는 스스로 회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피부 장벽의 손상 말고 아예 우리가 막 피부가 대놓고 쓸리는 현상이 있더라도 약 안 발라주고 가만히 냅둬도 아물기는 아물죠. 자, 피부는 스스로 아무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냅두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, 자, 무릎이 쓸렸는데 막 거기에 막 스킨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잘 아물까요? 자, 거기에 이렇게 색조 화장품을 막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. 막 쓸려 있는 상처 부위에 자극이 안 될까요? 자, 즉 피부가 예민할 때 이 응급조치라고 해서 무엇을 더 바르지? 무엇을 바를까? 라고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, 자, 무엇을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무엇을 빼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. 끝!